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이 뜻깊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뭐 동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만강변 이 봉오동에서의 전투, 그래서 일본군과 이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이끈 이 독립군이셨죠.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이 김자진 장군과 함께 큰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후에는 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 강제 이주하게 되어서요. 이 강복을 보지 못한 채 이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은 뭐 그랬다 보니까 이 중국 동포와 또 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이 항일 독립운동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한국 땅으로 이 봉안된다는 소식 주요하게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대통령 그 특별 사절단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 카자흐스탄 현지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유해가 묻혀있는 이 카자흐스탄 크즈오르다. 그래서 내일은 그곳에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진행되는 이 추모식에 참석을 한 뒤에 바로 내일 15일 그 저녁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 국민 추모 기간을 갖고요. 그리고 18일에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앞두고 오늘 저는 좀 인상 깊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에 그 3월 13일 게재된 글입니다. 이 홍범도 유해 봉안 고려인의 입장은 고려됐나?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인데요. 이 고려인 동포분이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기고자 이름만 박성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별도로 소개된 것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고문을 읽고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의 이 고려인 동포 사회와 또 홍범도 장군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고자는 이번 이 한국 정부의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요. 나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안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고글을 통해서 그 반대 이유를 쭉 게재를 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매우 인상 깊게 읽은 기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분은 왜 한국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을 반대하고 나왔을까? 그 이유를 듣게 되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송에 앞서서 김용필의 동포세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안 소식, 국내 언론들도 주요하게 전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홍 장군의 유해가 있는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을 해서 유해 봉안을 요청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뭐 이렇게 언론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행설수설 황인찬 논설위원이 78년 만에 유해봉환하면서 홍범도 장군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요. 뭐 그 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9월말 강원도와 한경남도 개마공원 등에서 심출 기무라도 홍범도의 항일 의병대는 일본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일제는 토벌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급기야 1908년 가족을 동원한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부인은 내가 서로 휴유글을 쓰더라도 영웅 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라며 버티다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숨졌다. 홍범도는 맏아들이 일제가 쓴 부인의 가짜 기순 권유 편지를 들고 오자 엄하게 꾸짖으며 총까지 쐈다. 총알이 귀를 스쳐 생명을 건진 아들은 의병이 됐고 바로 그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만 16세의 어린 희생이었다. 1868년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 부모를 여의고 머슴, 식객승, 또 포수를 전전하며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았던 홍범도.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의 길에 투신을 했다. 간도로 건너간 선생은 1920년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처음 꺾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승도 견인했다. 하늘을 달고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 호랑이 장군으로도 불렸다. 일제에게는 공포였지만 고국의 민초들에게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해방이 되자 장군은 남북에서 모두 이면을 당했다. 남한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레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 낙인을 찍었다. 북한은 비호 장군이라 부르기도 했지만은 비호,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장군 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은 김일성과 비교된다는 이유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선생은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키질로로다로 이주를 했다. 거기서 이 병원 경비, 극장 수의 등으로 일을 하다 강복을 2해 앞둔 1943년 세상을 떴다. 독립을 치유까지 외치다가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고 열번을 토했던 항일전사의 쓸쓸한 마지막이었다. 네, 이 동아일보 황인찬 논설위원이 소개한 이 글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이 김영삼 정부 때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북한의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막바지에 이 유해 봉환이 성사된 것인데요. 이 청와대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홍 장군이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홍 장군은 민족이 독립운동사의 영웅으로 기리고 있는 분인 만큼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 네, 뭐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 홍범도 장군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 오마이뉴스의 기국길,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반대하고 나온 이 분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 반대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소홀히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굳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까지 모셔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만약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제대로 된 묘지도 관리할 이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면 나 역시 유해 봉환에 적극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카자흐스탄 교민들, 소위 고려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 사회는 장군이 묻힌 크즐 오르다 지역 공산당에 분묘 수리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크즐 오르다 박물관에 장군의 초상화를 다룬 형방가들과 함께 전시해주고 그의 일대기를 러시아로 번역해 교육할 것 역시 요구를 했다. 후르쇼프 집권 이후 바뀐 민족 정책에 힘입어 요구들은 모두 승인이 되었다. 장군 사후 15년이 지난 1958년의 일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80년대이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창설된 건 2005년이다. 고려인 사회가 그의 묘소를 정비하고 새로운 묘비를 세우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자 창설한 분묘수리위원회는 1951년에 창설되었다. 이렇듯 고려인 사회는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장군을 성심성의껏 모셔왔다. 크즐 오르다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 장군에게 달리기 대회 우승 선물로 학용품을 받았다는 김 아파나시 할아버지 등 장군의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들의 후손들은 장군 얘기를 듣고 자라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나갔고 직접 묘소를 정비하고 참배해왔다. 과연 한국은 단지 그가 타지에 묻힌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만으로 유해를 가져올 자격이 있는 걸까? 이 박성우님의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관심을 갖기 훨씬 전서부터 이 홍범도 장군을 친히 묘비도 단장도 하고 관리도 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현지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려인 사회의 이 중심 역할을 이 홍범도 장군이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한국으로 이렇게 봉안이 되게 되면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퇴색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마 이 기고자의 박성우님의 좀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기사들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이 여태 안 되어 온 이유로 북한과 카자흐스탄 교민들의 반대를 꽂고 있다. 북한이야 홍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 쉬이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왜 카자흐스탄 교민들은 반대한 것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장군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37년 고려인들은 일본의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적성민족으로 분류되었다. 최정응, 오하묵 등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들도 대거 숙청을 당했다. 그러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소련의 민족 정책에 신음하던 비러시아계 민족들은 침략한 독일군을 오히려 해방군으로 맞이했다. 당황한 소련 당국은 민족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 적성 민족으로 낚인 찍힌 고려인 사회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고려인 사회는 70이 넘는 노 장군 홍범도를 그들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레닌으로부터 직접 권총을 하사받을 정도로 공적을 인정받았고 아직도 그 하사받은 권총집이 그의 외손녀에게 보관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노구를 이끌고 전장으로 가겠다 나선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 고려인 사회에는 장군을 필두로 하여 실추된 민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다. 비록 일제와의 불화로 인한 전선 확대를 기피한 이 소련 당국의 입장으로 인해 그의 항일 투쟁 이력보다 계급 투쟁에 나선 빨치산 영웅이자 훌륭한 공산당원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서 장군은 이상적 소비에트 시민으로 칭송이 되었다. 이후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자 그보다는 전설적 항일투사로서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이 고려인 사회에는 홍범도 장군을 통해 모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도자들이 숙청되고 적성 민족으로 낙인 찍힌 절망적 상황에서 장군은 한 줄기 신날 같은 희망이었다. 스탈린 사후에는 점차 옅어지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적 구시점으로서 이 추모 사업과 문학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스탈린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려인 사회의 역사에서 장군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그걸 통해서 이 고려인 사회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그 상징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기고자는요, 이번 유해봉환을 좀 아쉬워하면서 꼭 이렇게 유해봉환을 했어야 하느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카자흐스탄 현지에 그대로 두면서도 충분히 기념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좀 아쉬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방식도 있지 않았냐 하면서 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고려인 사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군의 묘소를 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장군을 매개로 하여 양국의 한민족이 지속적인 교류를 나누며 같은 뿌리임을 상기한다. 또 매일 기일 때마다 고려인 사회의 학생에게 홍범도 장학금을 수여한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군과 고려인 사회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무작정 유해봉환을 추진하는 것보다야 좀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유해봉환은 뭐 기정사실화 됐고요. 지금 뭐 대통령 특사단이 이미 이제는 현지에 갔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는 한국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기고, 오마이뉴스에 이 기고글을 쓰신 분, 이 내용을 보니까 고려인 동포 사회, 특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 사회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으로나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쓴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또 그런 글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